여러분 근데 영철씨가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현숙님도 그렇고 영숙님도 그렇고 영철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 말을 안하면 중간에도 간다, 그게 이제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철씨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영철씨 바로 손절치는 거지. 말을 안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영철이 궁금하네, 영철이 어떤 애지? 이렇게 되는데 영철이랑 대화를 나누는 순간 얘는 안 되는구나, 얘는 아니다, 바로 손절하게 되는. 영철씨가 오늘 영식님하고 둘이 짜장면 먹으면서 영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내 진짜 모습, 나는 나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정말 영철님은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진짜 이제 본 모습 그대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인 척 안 해가지고 덕분에 너무 이번에 29기가 재밌습니다. 리뷰할 거리도 많고. 영철님이 술을 마시면서 여자들을 많이 지켜본대요. 좋은 사람이면은 꼭 나랑 대화를 안 해도 느껴진다고 얘기하더라고. 건방이야. 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방이라고. 본인이 여자 출연자분들보다도 인생을 덜 살았잖아요. 물론 치열하게 살았겠지만은 이번에 나온 여출분들이 영철님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았지 그냥 대충 편하게 사신 분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남자 출연자들이 그 숙소에 나방이 들어가지고 나방을 막 잡고 그랬는데 나방이 너무 날아다니고 하니까 그리고 남자 출연자들이 이번에 나방을 무서워해요. 벌레 무서워하더라고. 나방을 못 잡았어. 그래서 그 나방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나방도 저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살기 위해서 열심히 저렇게 날아가는데 나도 이번에 나서에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이렇게 다짐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상황에 맞는 얘기였나 싶어요. 나방이 도망치는 거 보고 나도 나는 솔로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맞아? 아니 나방끼리 짝짓기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나방도 짝이 있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나방은 지금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려고 날아간 거잖아. 이게 상황에 맞냐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방 보고 나서 영숙하고 현숙한테 더 열심히 직진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영숙님이 오늘 영수씨랑 대화하다가 영철씨도 내가 알아보고 싶은 남처 중에 한 명이라서 영철이랑 대화하고 싶다고 먼저 불러냈잖아요. 그때 영철씨가 뭐라 했냐면은 야, 영수이가 나를 먼저 불러냈네, 깡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원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어디로 나오는 건데 여자분들이 좋아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하는 것들이. 같은 말도 여자분 되게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여성스럽고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있고, 야 죽이네, 야 미쳤다, 뒤진다, 이런 말이 있고. 근데 영철씨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그냥 어릴 때 무슨 뭐 헌팅 포차나 저기 막 무슨 바닷가에서 헌팅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나이들이 있잖아요. 영수님도 그렇고, 영수님 30대 후반이잖아. 교양이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죠. 좀 더 이제 이번에 나온 연상녀분들은 교양이 있고 좀 배운 사람, 나도 열심히 살고 많이 배웠으니까 상대방도 교양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점잖고 좀 상식적이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영철씨는 완전 이번에 연상녀들이 원하는 남자하고는 정반대 성향이다 보니까 어렵지. 아무래도 깡 좋다가 뭐야, 깡 좋다, 나한테 먼저 말 거은 게 깡 좋다가 그 표현이 그 뭡니까? 그 매주 보면은 표현들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남자다운 거랑은 별개예요. 혹시나 이제 또 영철씨하고 비슷하신 분들은 왜 영철이 남자답고 상남자 아니냐, 테토남 아니냐 하는데 미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미친 겁니다. 혼자 살아, 이런 건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절대 남자다운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여자도 이런 스타일의 남자한테 좀 남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출연자분들이 뭐 말씀하실 때 워딩도 워딩이지만 그런 행동들이 이런 거 보면은 그분들 이제 좀 특징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숙님하고 영철님 이제 갈 때에도 영철씨가 계속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역시도 영숙님이 나이가 더 많잖아, 연상녀잖아. 나름대로 영철씨는 뭐 자기가 남자다움을 이렇게 티내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역시도 좀 좋지 않죠. 초면인데 처음 대화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영철씨가 남자들하고 대화할 때처럼 영숙님하고 대화할 때도 터프하게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또 영숙님하고 대화할 때는 말투가 되게 많이 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영철씨가 영숙님하고 대화할 때는 뭔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어. 저는 들을 때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되게 비즈니스 같은 말투? 본인의 진짜 말투가 아니라 약간 좀 만들어진 말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상하더라고. 남자들하고 있을 때처럼 그냥 남자답게 편안하게 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하고 대화할 때 완전 이렇게 말투가 그렇게 이상해지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상당히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영철씨가 지금 벌써 나는 솔로 4주차인가 그렇잖아요. 29기가 여자분하고 단둘이 대화하는 게 처음이에요. 계속 짜장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영숙님이 처음으로 대화하자고 해가지고 단둘이 1대1로 대화를 한 거죠. 서진상 일부러 영숙이 선택 안 했다, 여기까지 온 거는
씨는 많은 이성을 놓치고 온 거 아니냐, 나는 외적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초인 선택을 일부러 선택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 헛소리야. 지금 영수님이 기껏 영철 씨 불러가지고 대화하는데 쓸데없이 여기까지 온 게 이성을 많이 놓치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소리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외적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초인상 일부러 선택 안 했다? 고마워해야 돼? 영숙님이 영철 씨한테 뭐 그럼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영숙님을 계속 지켜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저울 없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1 더하기 1은 1이고 그런 건 비즈니스 아니라고 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잖아. 1 더하기 1은 1이야? 무슨 의미가 있었나? 아무튼 이런 거는 비즈니스래요. 이 얘기를 할 때 송혜나 씨가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남자 출연자들 중에 가장 저울질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영철님 같다고 얘기하니까 대표 형님이랑 이경 씨 막 웃으면서 막 공감하시더라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가장 많이 따지는 사람이 영철 씨가. 여자분들 나이, 출산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집에서 전업주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행은 하지 말아야 되고, 엄청 따지는 게 없잖아. 거르는 게 많잖아요. 명품 들지 말아야 되고 엄청 많잖아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따지는 사람이 영철 씨인데 마치 자기는 뭐 그런 거 많이 안 따지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송혜나 씨는 기가 막히게 웃긴 거죠. 누구보다도 저울질 많이 하고 있는 분이 영철님 같은데, 영철님은 보여지는 게 자기가 따질 만큼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다 따져놓고 여자분하고 대화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너무 별로인 모습이에요. 대화를 하면서 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내가 확신을 갖고 관계가 진행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저것 생각이 너무 많고 엄청 따지고 다 지켜보고,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얘는 장거리라서 안 돼, 얘는 출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서 안 돼, 얘는 샤넬 들어서 안 돼,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못 모았다? 안 돼. 되게 많잖아. 그런 것들이 다 영철님의 비호감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애도 5 낳아야 되고, 애 5은 30대 초반인 분들도 미쳤냐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아이를 좋아하는 분들도 애 5은 지금 30대 초반 20대 후반인 분들도 미쳤다 소리 하는 거지. 미쳤다. 누구보다도 비즈니스 같은 느낌이고 말투까지도 비즈니스 같은 말투인데, 그 비즈니스 하는 말투, 영업용 말투. 그런데 영철 씨가 이제 좀 비즈니스 같은 관계, 저울질하는 거 싫다 이런 것들이 모순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여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영철 씨는 여행을 안 좋아한다고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 좋아하는 애도 환자인 줄 알았다. 영수님이 분명히 자기소개할 때 출연자들 다 있는 데서 나는 1년에 한 번씩 가족들하고 다 함께 여행한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철 씨는 여행을 좋아하는 애도 환자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영수님 입장에서는 미쳤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우리 가족들이 다 환자라는 얘기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집안 다 의사인데 얘가 더 환자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무례한 얘기였다는 거죠.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뻔히 급여를 아는데 환자라고 생각하겠다. 이 부분도 영철 씨의 세계관이 되게 좁구나, 영수님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앞으로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넓게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철 씨는 되게 편협하고 좁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릇이 정말 좁은 사람이구나. 아마 영수님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영수님 말이 나온 김에 영수님이 영호 씨하고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영수님은 최종 선택을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호 씨한테도 정 떨어졌고 영철 씨한테는 아예 마음도 없고, 영수님하고 급이 맞는 어울릴 수 있는 남자가 이번 기수에 아예 안 나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내려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데이트 나가면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철 씨가 집안이 탄탄해야 되는데, 건물을 지을 때도 집안이 탄탄해야 되는데 여행을 다니는 거는 사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세상을.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영철 씨는 자기의 상황에서만, 자기의 수준에서만 상대방을 그렇게 보니까 영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영철 씨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 소개팅 할 때도 여행을 좋아한다 하면은 애프터 신청 안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행을 너무 막 무리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가려고 그러고 무슨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가는 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여행 갈 돈을 차곡차곡 잘 모은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 가는 거는, 그런 거는 충분히 취미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영철 씨 입장에서는 영철 씨가 뭐 사람 만나서 술 먹고 놀고 그럴 돈으로,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그 돈으로 이제 여행 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뭐 자기에 맞춰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여행 다니는 거는 나쁘게 볼 게 아닌데, 영철 씨는 완전 그냥 여행 다니는 사람은 사치가 심한 사람. 여행은 그 자체로 사치고, 여행을 다니는 여자라고 하면은 소개팅 할 때도 애프터 신청 안 했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표현도 정상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뭐야. 충분히 여유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충분히 많은데, 영철 씨는 자기 수준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수님은 들으면 들을수록 영철 씨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돼도 정말 사람이
별로다. 수준이 별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순이 입장에서는. 정상이 아니다. 환자인 줄 알았다. 사치를 부린다. 여행 다닌다는 이유로. 여행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얼마나 기가 막혀요. 더군다나 영순님은 여유가 되는데. 영순님 시가 2,700만원짜리라며? 부쉐론인가? 시계를 잘 몰라요 제가. 아무튼 영순이 시가 2,700만원짜리래요. 충분히 여행을 여유있게 다닐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환자다. 사치다. 정상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웃겨. 아무튼 영철님은 소개팅 할 때도 여행 좋아하는 여자 만났대요. 자기는 여행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여행 못 가면 안 되니까 안 만났다고 하더라고. 영숙님이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여자친구가 가자 하면 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흔쾌히는 안 가지만은 간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영숙님한테 잘 보이고는 싶어서 흔쾌히는 안 가겠지만은 간다? 이게 여러분 기분 좋아서 가도 여행 자체가 피곤하고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싸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애초에 여행을 갈 때 시작부터 흔쾌히는 안 가는 것 자체가 영철 같은 사람하고는 여행하기 싫지. 애초에 시작부터 흔쾌히 가지 않는 사람하고 왜 여행 갑니까? 아마 영수님은 어떻게 보면 영수님 자체가 여행을 좋아하시니까 뭐 결혼 생활도 여행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영철님이 너무 여행에 대해서 극혐하니까 영수님이 영철님에 대한 호감이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영수님은 아버지가 여행을 좋아하신대요. 영수님 아버지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영철씨가 영숙씨가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했을 때 그때 자기소개에서 그렇게 말한 거 듣고 영숙씨가 그렇게 말한 거에 내가 맛이 갔다고 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그 맛이 같다라는 표현이 이 상황에 맞는 워딩인가? 맛이 같다라는 표현은 보통 뭐 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오늘 술 한잔 하자 그러면은 나 어제 회식 있어가지고 지금 완전 마탱이 갔어. 오늘 나 지금 맛이 가 있는 상태야. 그럴 때나 쓰는 거잖아. 맛이 같다는 표현이. 근데 영수님이 아빠 좋아한다는 얘기 듣고 그 얘기 듣고 맛이 같다? 맛이 같다는 표현을 여기다 쓰니까 영수님은 영철씨랑 얘기를 하면 얘기할수록 기분이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수님은 나는 솔로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런 천박한 워딩 같은 거 전혀 안 썼거든요. 근데 영철씨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뭐 무슨 맛이 갔네, 환자인 줄 알았네,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거부감이 들죠. 부정적인 얘기도 내가 아빠 좋아했다는 얘기에 맛 같다고 하니까. 영철님의 의도는 영수님이 아빠를 많이 생각하고 아빠하고 친하고 아빠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영철님은 그거를 이제 좋게 봤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표현 자체가 너무 그냥 좀 천박했다. 영철님이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아빠하고 친하면은 되게 좋은 분이라고. 오히려 이제 아빠하고 친하지 않은 여자분들은 뭔가 만나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막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영철씨가 이제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영수님이 아빠하고 친해 보여가지고 거기에 꽂히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영숙님은 영철씨하고 대화 나눈 후에 호감도 추락했다. 빨리 쑥쑥 가고 싶었고 지루했다. 워딩이 세서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정신 나간 사람이다. 맛이 갔다. 이런 표현들이 영숙님은 계속 듣는 게 피곤하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보니까 영철씨가 현수님한테도 이제 데이트 신청하고 얘기하고 하시던데 현수님도 오늘 영수님이 느낀 것처럼 똑같이 느끼실 거라 생각해요. 좋게 보였다 안 좋게 보였다 이런 말은 담백해서 못 쓰는 건가요? 영철님은 그렇다기보다는 영철님의 주변의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나름 절제해서 얘기하는 게 이 정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소에는 원래 더 하는데 나름대로 절제해서 조심하는 게 이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영철님이 또 유도 선수를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거친 운동 그런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많이 되셨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또 자동차 관련된 일 하고 계시고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철님이 30대인데 사실 남자들끼리도 어릴 때야 욕하고 워딩이 세고 하면은 재밌고 그러고 넘기죠.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욕을 많이 하던 사람들도 욕을 안 하게 돼요. 워딩 자체가 좀 교양이 있어지지.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말이 거치면 거칠수록 아무리 친한 사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영철님은 아직 그 전 단계인 것 같아요. 영철님은 나름대로 조심하고 절제한 게 이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숙님하고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조심한 게 이 정도였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